미국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또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여길 거야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일단 이 나라는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미국 전체 수입액 중 중국 비중 13.4%입니다. 엄청나게 줄였죠. 중국은요 중국 제품 없이 살 수 있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지금 살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13.4%면 어마어마하게 준 숫자거든요. 실제 추세선 한번 보실래요? 추세선을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4%면 이게 19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19년 만에. 19년 만에 최저치라는 건 뭔가 무역의 구도가 바뀌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19년 만에 최저치가 됐으니까. 2021년 3월만 하더라도 19.6%였어요. 이것도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2022년 9월에는 17.5%로 줄어들더니요. 2023년 1월에서 5월에는 13.4%로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1위를 누가 했느냐? 1위는요. 의외입니다. 멕시코가 1위를 했습니다. 멕시코가 1등을 했어요. 멕시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1등을 했습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 말입니다. 중국이 1등하던 중국이 3위로 밀려났다. 멕시코가 1월에서 5월 기준으로 1950억 달러를 수출을 해서 1등이 됐어요. 캐나다는 1760억 달러가 수출을 해서 2등을 했고요. 중국은 3위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1290억 달러로.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이 말입니다. 1240억 달러가 됐습니다. 멕시코가 2위가 된 것은 뭐 그래도 그전에도 뭐 1, 2위를 뭐 2, 3위는 최소한 다투었거든요. 그런데 아세안이 지금 1240억 달러 이거 10년 사이에 2배 됐습니다. 2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제 세계 시장은 세계의 공장이 아직까지는 중국이지만 이제 세계의 공장이 바뀌어갈 거다. 그 말씀 드린 것 말입니다.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미국의 총 수입액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3.4%까지 폭락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멕시코나 캐나다나 아세안은 더 많이 늘어나고요. 특히 말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던 공산품이라는 거 말입니다. 아시안으로 급속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첨단 기술의 공장은요.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공산품에 대한 공장은 이제 아세안에서 멕시코까지 쉽게 말하면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굉장한 저는 충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세계의 공장이 바뀐다. 첨단 기술은 미국으로 바뀌고 공산품은 아세안으로 바뀐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왔잖아요.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중국 만만치 않아요. 중국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그 충격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출이 작년에 우수수 떨어졌잖아요. 작년 10월에 0.3%가 떨어지더니 12월에는 9.9%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3월에는 14.8%로 뭔가 회복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5월에는 다시 7.5%, 6월에는 12.4%까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엄청난 충격 아닐까요?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요, 수출이 경제의 핵심 동력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 동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러면 중국이 망한다, 안 망한다? 저는 망한다의 한 표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가 지금 바뀌잖아요. 신냉전 질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냉전 질서. 신냉전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면서요, 서방 제국이나 미국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동남아 제국까지도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굉장히 많이 나타냅니다. 특히 안보와 관련된 것은요, 중국이라면 뒤로 물러섭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중국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더 나빠질 수밖에. 세계 시장에서 안보와 관련되지 않은 수출품이 있을까요?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코에 고이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 굉장히 클 겁니다. 문제는 수출만 이러면 다행인데 내수도 뭔가 이상해요. 내수도. 왜 이상하냐? 중국 수입 추이를 보면 수입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요, 미중 충돌이 심화되면서요, 내수를 확대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수입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에는 수입이 21.4%나 완전히 꼬꾸라졌을 정도고요. 2월에는 4.2%로 뭔가 회복을 보였으나 3, 4, 5, 6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3월 달엔 10.4%, 4월 달은 7.9%, 그리고 5월 달은 4.5%, 6월 달은 6.8%씩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도 지금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다는 결론이 생기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생기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수입도 제자리를 못 잡는다. 이 말은 내수가 지금 시원치 않다. 리오프닝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시장의 위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말입니다. 중국을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만큼 시장에는 위협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딱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위협으로 작동될 수밖에. 그러면 여러분, 이 위협이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시장에서 중국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문제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 말입니다. 별로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중 무역 충돌 때문에, 또한 신냉전 시대였던 모양새 때문에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로 보이지, 이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때문에 무역이 무너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몰락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된다. 특히 말입니다. 중소기업들,
중국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산품에 대한 수입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늘어나겠죠. 수입은.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중국 시장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저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회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K 최태원 회장도 중국이 기회의 땅이다. 이 시장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시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라 그러면요. 국내에서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엄청난 기술 우위를 점하는 것.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생각해서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